또 이런 열받는 상황 속에서 희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김건희 매직이라고 해야 될 텐데. 와, 아니, 무슨 짓을 했길래 왜 모든 사법부가 김건희 앞에서 쩔쩔매요? 심지어는 김건희를 엮어맬 수 있는 김건희 따까리들까지 애초에 무죄를 줌으로써 김건희하고 연결고리를 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뭐 사법부는 김건희의 왕국 내지는 김건희의 개인 수하 조직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 골 때리는 판결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상민 전 검사, 네. 내감 매직 무죄, 불법 정치자금 유죄,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받았고요. 그 김건희한테 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 이거는 사실 이렇게 샀다는 거지 실제 가격이 이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4억이 넘는다는 네. 말이 있다니까요. 근데 네. 1억 4천으로 퉁을 쳤어요. 그렇죠. 근데 무죄야. 이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인데 재판부는 실제 김건희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증명이 실패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적으로 얘가 현금이 없어서 이 그림을 샀을 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통장이나 현금을 봤을 때 재산상에 이걸 봤을 때 1억씩 주고 저 그림을 직접 샀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그걸 왜 재판부 네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봐주고 싶어서. 더 웃기는 거는 그 그림을 김건희한테 준 게 아니라 김건희 오빠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건희한테 뇌물이 갔다라고 하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뇌물을 주면 그림으로 주고 오빠나 동생이나 어머니 집에다가 보관을 시키면 뇌물이 안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아무것도 여러분, 뇌물은 안 돼. 이제. 저에게 뇌물을 주실 분들은 부산집 송여사님한테 응. 보내시기 바랍니다. 죄가 안 된다니까. 그럼 뭐 그림은 뭘로 해서 보내드릴까요? 네? 원하시는 그림 뭐 있으시면 작가라든지 뭐 있으시면 그냥 여기 돈으로 안 돼, 안 돼. 따박따박따박 붙여진 돈으로 주면 안 돼. 아니 돈으로 붙여진 그림.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만 원짜리로 장미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돈을 줘도 이거는 돈이 아니라 장미니까. 꽃다발이니까. 액자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액자에 넣어서 그림이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김상민이 이게 별건 수사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재판부가 그래 공천 관련성이 인정되는데 수사 대상은 아니다.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봤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출마 과정 중에 그 출마를 못했잖아요. 명함 돌려가지고. 그래서 출마 과정 중에 어떤 사람한테 사업비 지원을 일종의 차량 대여비 이런 형태로 해갖고 요새 차량 내지는 타고 다니는 차를 공짜로 대여를 받았나 봐요. 근데 이것도 얘가 법률 자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꼭 선거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고 빼줘버렸다는 얘기야. 문제는 이 시기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김건희가 갖고 있는 비자금 중에 특히 비트코인 관련한 이 전자화폐 관련한 암호화폐 관련한 자금을 만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추론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의 돈 관리하는 집사들 중에 전자화폐 담당이 얘일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얘가 실제로 그 코인 그 사기 범죄자들하고 많이 어울렸었고 그와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있고 하필이면 그 코인 사업자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코인 사업을 하는 놈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한 수사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림에 대한 부분이 뇌물이 아니다라는 거 가버린 거예요. 뇌물을 오빠가 보관해서 무죄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이거를 고발했던 특검이 사실상 일부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제공했던 업자들을 까가지고 돈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이 돈이 뇌물로서 들어간 돈이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돈도 딴 놈 시켜갖고 줬다 그랬거든. 범죄자 시켜가지고 그림값 대납시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고 증거를 조사했고 증인으로 제시를 해갖고 법원장이 빼도 법관이
판사가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증거 보강을 제대로 안 해갖고 이 판결을 이끌어낸 게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가 문제인데 특검에 그 차출된 검사들이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이현복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조희대 대법관 시절에 전속 연구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따까리예요. 밑에 있는 따까리.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말씀드릴까요? 김상민이는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진 특검 수사다. 내가 유죄받은 것도 항소하겠다. 시발로마, 우린 네 무죄 받은 것도 항소할 거야. 근데 지금 항소가 안 됩니다. 왜냐면 판사 자체가 이 건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으로 해갖고 아예 같은 건으로 공소를 제기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그거는 공소 김혜성 기각은 김혜성 김혜성이군요. 네. 김혜성은 자 IMS 모빌리티 투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 24억 원 횡령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은 맞지만 횡령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줬고요. 이거 마누라한테 빠져나갔잖아요. 마누라까지 털었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24억을 횡령했는데 이게 무죄가 말이 돼? 문제는 이 횡령을 할 거면 돈을 준 데가 진짜.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런 대기업들이잖아요. 말이 안 돼. 대기업들 입장에서 억울한 거야. 뇌물을 요구받아갖고 그 돈을 줬는데 이 새끼가 무죄라는 거야. 뇌물을 삥 뜯어간 놈이 무죄라는 거야. 근데 뇌물 제공한 애들은 지금 다 기소됐잖아. 어? 받은 놈은 무죄고 심지어 공소까지 기각되고 더 파고들 여지도 없애버린 거야. 김혜성은 누굽니까? 오랜 시절 대학원 때부터 따까리 하면서 각종 이권이나 사업단체 쪽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걷어들인 일종의 삥 뜯은 뇌물을 담당하는 또 다른 집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답이 네. 없다. 결국 이런 새끼들 아니 게다가 도망까지 갔었던 놈이잖아요. 이런 새끼들을 무죄 준다는 얘기는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가지고 그 자본의 실질적인 주인이 김건희다라고 하는 부분을 막아내기 위한 일종의 꼬리 자르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김건희 때문일까? 김건희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김건희하고 뭔가 조희대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만 관련돼 있으면 사실은 법원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거 철저하게 다 김건희까지 오는 걸 막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그 위에 더 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20억을 써가지고 조희대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도 지금 특검에서 2차 특검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조희대한테 또는 판사들이나 검사들한테 김건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돈을 주거나 그에 상당하는 특혜를 베풀고 이걸 통해 가지고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김건희를 못 건드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냐는 거지. 그렇죠. 그냥 단순히 돈 받았다의 수준이 아니고 공범일 가능성이 저는 진짜 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을 얼마를 뿌리면은 얘들이 이렇게 판결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범이니까 이렇게까지. 이거 해먹은 걸 줬나? 난 그 생각도 들더라고. 그리고 아니 같이 해먹지 않았을까? 아니 가치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해먹은 게 이 돈이 저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생각이. 왜냐면 계속 이걸 막잖아. 김건희 계속 막잖아. 근데 김건희까지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 공범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증명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건으로 되면. 이거를 막지 않고 다른 건들이 터지게 되면 진짜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거야. 얘네들이 저지른 범죄는. 왜냐하면 얘네들이 김건희하고 같이 한 세월이 몇 년인데 김상민은 몇 년 안 됐지만 김혜성은 10년이 넘는 기간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삥 뜯은 거 몇십억 투자 받은 거 이것만 있겠느냐는 거지. 밝혀진 그러니까. 게 이것만이지. 밝혀진 게 이거지. 그리고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조희대에게 좋을까? 그리고 지금 왜곡법 법왜곡법인가? 법왜곡죄. 법왜곡죄 이게 돼도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법왜곡죄 돼도 판사들이 법왜곡 아닙니다 판결할 거예요. 조희대가 있는 이상.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 지금 이진관 판사 말고는 판결 제대로 나오는 게 뭐가 따로 있나? 없어요. 직위원을 믿을 수가 있어. 뭐 다 조희대 닦아야 돼. 지금 전부 다 아니 조희대 판결하고 닦아리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게 점점 하나씩 이렇게 꼬리표를 달곤 있는데 대한민국에 판사가 몇 명인데 4,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4,000명 중에 진짜
제대로 된 판사가 이진관 판사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가 대한민국에 한 지금. 명밖에 네. 없어요. 어? 네, 이진관 한 판사 한 없어요. 명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진관 판사 말고 나머지 판사들이 내란이라든가 김건희 관련해서 결정 내린 꼬라지들을 보면 이건 대한민국은 법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는 판사한테 맡기면 안 된다. 아예 이게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개헌하려면 또 이게 힘들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답이 없다. 챗GPT나 저기한테만 물어봐도 응. 걔네들이 야 네가 법원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해봐 그랬으면 이건 중대한 뇌물죄이기 때문에 중형에 처져야 된다. 35년, 25년을 때려요. 챗GPT한테 물어봐도. 심지어 50억 받아 처먹은 박상도 아들내미 아버지 다 무죄 판결 받았어요. 50억 정도는 그냥 저기 아들 퇴직금을 해갖고 줘라고 해서 준 거 받은 행위 자체가 그거는 경영진이 결정해서 내린 문제이기 때문에 뇌물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개헌밖에 없다. 난 그거밖에 안. 그게 왜냐면 지금 법원만 판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헌법에. 그 법원과 뭐 시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심원제를 하는 쪽으로 하든지 100% 배심원죄로 그렇게 아니고 들어가든지 무슨 법 왜곡죄가 생기든 뭐 판사 처벌죄가 생기든 판결하면 판사들끼리 하는데 그게 되겠나? 지금 나는 안 법 된다고 봐. 왜곡죄가 이달 안에 통과가 될 것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어저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달 안에 입법화가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법 왜곡죄가 생김으로 인해서 판사들이 이와 같은 무대뽀 변론을 하면 대가가 더 커질 거예요. 던지는 순간 죄명에 의해 갖고 6년 동안 나 판사질 못한다는 게 지금 처벌의 기준인 거잖아. 변호사나 개업 못한다는 게. 그렇게 해도 내 말은 아니, 결국 그러니까 판사가 하기 때문에 결국 판사가 봐줄 야, 것이다. 예전에 끼리끼리. 요거 너 빼줬는데 1억이었는데 나 이거 판결하면 법 왜곡죄로 나 날라갈 것 같아 법관지 이제 10억 내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단가만 비싸질 거라는 거야. 왜 나 6년 동안 놀아야 되니까 이 판결 한 번 내려줄 테니까 너 다시 해. 법 왜곡죄도 중요하지만 그 판사가 더 이상 판사질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하는 게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이거를 엎어야 돼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럼. 현격하게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론이 나온 법 조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조항 자체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수정해야만 개헌해야 돼. 개헌. 응? 개헌밖에 없는. 이걸 뭐 시민들한테 판단을 맡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돼야지 상식적으로 판결이 나오는데 판사들한테 판사를 맡긴다? 판사들 다 끼리끼리 선후배고 형님 동생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술 처먹고 골프 치고 하고 있는데 왜 100명 중에 안 돼. 99가 아니라고 안 하는데 돼. 저만 맞다고 하는 놈들이 있고 왜 그놈의 의견이 사실상 모든 법적 증거와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해서 그걸로 확정이 되고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되느냐는 거지. 법관이 법조항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너무 강한 권한을 줘버린 게 아닌가 싶다는 얘기입니다. 견제장치가 없다는 거죠, 법에는. 빨리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답이 없네. 수정조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